센터 메디칼 가정주치 송홍우 원장님과 함께하는 건강 상담 시간입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센터 메디컬 로레나이 지점에서 원장으로 근무 중인 닥터 송이라고 합니다. 네, 비도 오는데 정말 귀한 걸음 하셨어요. 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원장님이 저희 보건방송을 찾아주신 경험이 있으시죠? 네, 지난 몇 번 나왔고요. 네. 뭐 다양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네요. 네. 지금 이렇게 센터 메디칼 그룹 로레나이치 지점의 가정 주치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 가정의학과 전문의시자 통합의학 전문가십니다. 또 명함을 보니까 보통 의사 선생님들 명함에는 MD라고 쓰여 있잖아요. 근데 네네. 원장님께서는 DO라고 쓰여 있어서 제가 살짝 좀 궁금해졌어요. 네,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미국에서는 의학 브랜치가 두 개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흔히 알고 계시는 MD가 있고요. MD. 저 같은 DO가 있는데 DO는 Doctor of Osteopathic Medicine이라고 합니다. 네. 그거를 뭐 구글링을 해보시면 정골의학이라고 번역이 나올 텐데요. 그거는 이제 처음 시작이 조금 달랐기 때문이고요. 네. 지금 현대화 들어와서는 MD와 DO는 거의 디퍼런스가 없고 다만 이제 공부했을 때 처음에 DO라는 것을 배울 때 그 백그라운드는 좀 남아 있어서 네. 환자를 보는 가치가 조금 다르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네. 흔히 MD라고 하면 우리가 알로패틱 메디슨을 얘기를 하고 알로패틱 메디슨은 증상과 질병에 좀 포커스를 하는 반면에 디오 닥터들은 저희는 이제 삼위일체를 배우거든요. 네. 마인드, 바디, 스피릿이 네. 한 가지 질병을 다 일으킨다라고 배우기 때문에 좀 전인적인 치료를 해드리기 위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이 전인적 접근이란 얘기 지금 해주셨는데 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 네, 부탁드릴게요. 홀리스틱 케어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질병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 그 증상만 보고 치료하는 게 아니라 네. 예를 들어 어떤 분께서 뭐 머리가 아프시다고 한다면 머리에 혹시 질병이 있진 않은지 당연히 그거를 우선적으로 보게 되고요. 네. 그게 아니라면 이분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라든지 식습관, 수면 습관, 스트레스 지수 다양한 반면으로 환자분들이 왜 이런 증상을 겪고 계신지를 통합적으로 보신다고 이해하시면 편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특히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을 복합적으로 겪으시는 우리 시니어 분들에게는 이렇게 몸 전체를 하나로 봐주는 DO 즉 전인적 주치의가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통합이라는 얘기도 쓰셨는데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제가 디오 스쿨에서 이제 레지던시를 하면서 네. 인티그레이티브 메디슨이란 것도 같이 했거든요. 네. 인티그레이티브 메디슨이 뭐냐면 말 그대로 통합 치료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치료 방법에는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의학 치료를 벗어나서 뭐 식습관 개선, 생활 습관 개선 그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방법 예를 들어 뭐 하이퍼바리क 옥시전 테라피라든지 그러니까 고압 산소 치료라든지 네. 아니면 도수 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치료해 드리는 걸 인티그레이티브 메디슨으로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거기에서 트레이닝을 받았습니다. 네. 이 정도면 우리 선생님 소개가 충분할 것 같아서 아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방송 들으시면서 한번 좀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센터 메디칼 가정주치 송홍우 원장님과 함께하는 건강 상담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요, 몇 분의 시니어 건강 상담 내용을 소개해 드린 후에 앞서 말씀드린 12월 7일 마감되는 이 메디케어 연례 신규 가입 시 주치의를 선택하는 여러 가지 팁 등등 슬기로운 방법도 원장님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오신 분 중에 이분은 75세 되신 여성분이시래요. 11월이 되니까 기운도 없고 몸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게 나이 탓인지 아니면 비타민이나 영양이 부족한 건지 요거 간단한 검사로 알 수 있을까요? 라는 상담인데 어떻습니까, 선생님? 네, 우선 이제 겨울철이 돼가니까 몸에 기운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저도 많이 뵙게 되는데요. 네. 아무래도 노인분들은 조금 더 기온 차이에 민감하게 반응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 네.
혈압도 상승하기 마련이고 혈액순환도 조금 더 덜 떨어지면서 좀 기운 없고 몸 무겁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햇볕이 짧아지기 때문에 계절성 우울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물론 노화로 인한 체력 저하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네. 영양학적이나 아니면은 말씀 주신 비타민적인 부족함이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피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네. 어떤 것들이 부족한지 잘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병원 가면 피 검사하는 것은 기본인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예, 이분도 아마 피 검사로 좀 알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도가 좀 숨어 있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이 피 검사 외에도 네. 보통 병원 가면은 이런 검사를 어떤 거를 통해서 알 수 있나요? 소변 검사 뭐 이런 것도 하죠? 네, 저희가 기본 피 검사에서 이제 뭐 빈혈이 있으신지, 네. 콩팥 기능이 안 좋으신지, 간 기능이 안 좋으신지, 아니면 뭐 당뇨가 있으시다면 당뇨가 잘 조절되고 있는지,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도 햇볕으로 우리가 충분히 햇볕을 쐬면 만들어지긴 하지만 겨울철에는 햇볕이 짧아지기 때문에 네. 비타민 D가 부족하지 않은지 여러 가지를 다 검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피 검사가 기본인 것 같으니까요. 우리 병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아침 저녁에 기온이 내려가면서 조금 전에 방금 언급을 해 주시긴 하셨는데 혈압이 자꾸 오르신다고 약은 그대로 먹고 있는데 계절이 바뀌면 복용량이나 약 종류를 조정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68세 되신 남성분이신데요. 네. 일단 혈압의 기준치를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130에 80 이상이 되시면 고혈압으로 정의합니다. 네. 나이가 드신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 네. 혈관이 수축하기 마련이라 혈압이 상승할 수가 있는데요. 일시적인 거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130에 80 그 기준치 이상으로 꾸준하게 유지가 되신다면 약물을 좀 올려서 드셔야 될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요. 네. 그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온이나 이런 것들이 상승하면서 일시적으로 생기는 거라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130에 80 정상 그 혈압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보통 어떤 분의 말에 의하면 집에서 재는 거랑 네. 병원에서 재는 거랑 다르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시거든요. 네. 우리 보통 시니어 여러분들이 집에서 재시는 데는 어떤 주의점이 필요하고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 집에서 재실 때 물론 잘 정확한 방법으로 재신다면 집에서 재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 자기가 편한 상황에서 편한 집에서 재는 게 제일 정확하게 나올 거고요. 병원에서 재셨을 때 조금 오르신다는 분들은 아무래도 병원에 오면 나도 모르게 긴장하는 게 있기 때문에 하얀 가운 증후군 뭐 이런 거 와이커 말씀하시는 신드롬이라고 하고요. 하얀 가운 신드롬 정확하게 말씀 주셨는데 긴장하기 때문에 조금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네. 집에서 재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요. 막 활동을 하시고 바로 재시면 혈압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앉아서 휴식을 취한 뒤에 재셔야 되고 또 혈압계가 잘 스너그하게 팔에 잘 둘러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느슨하거나 너무 타이트할 경우에는 혈압이 제대로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감안하셔서 집에서 재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보통 하루에 몇 번 정도 재는 게 맞는 걸까요? 뭐 하루에 막 수도 없이 재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네. 보통 한두 번이면 족하고요. 네. 되도록이면 비슷한 시간대에 꾸준히 네. 체크를 하셔서 기록해 두시는 게 우리가 평균치를 아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분은 그냥 중년의 여성분이시라고만 밝혀주셨는데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손발이 차고 무릎이 뻣뻣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런 계절성 통증은 운동으로 좋아질까요? 아니면 특별한 약을 써야 할까요? 라고 또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말씀 주신 게 이제 관절이 뻣뻣하고 손발이 차다라는 말씀이신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온도가 떨어지면서 네. 혈관이 수축하고 이러면서 혈액순환이 더디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고령층은 오히려 더 관절이 뻣뻣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네. 만약에 그런 이유라면 온찜질이나 간단한 스트레칭 이런 체온을 끌어올릴 수 있는 활동으로만으로도 좋아지실 겁니다. 다만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시다거나 네. 아니면 류마티스성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관절염 때문에 증상이 악화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진단을 먼저 받아보시고 진단에 맞게 들어간다면 치료를 받으시는 게 방법일 것 같네요. 네.
선생님 요즘 그리고 독감 주사 맞는 시즌이잖아요. 네네.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 중에도 독감 주사를 많이들 맞으러 오시나요? 네, 지금 이 제가 시기. 많이 권유드리고 있고요. 네. 지금 엊그제 한국에서 나온 뉴스를 보면 H3N2 인플루엔자 네. 타입 A인데요. 이 이제 바이러스가 좀 유행을 한다고 하는데 작년 대비 뭐 10배 정도 환자가 늘어났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친구가 굉장히 이제 변이도 잘하고 네. 공격성이 강한 바이러스라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독감 주사는 맞았는데 폐렴 주사도 같이 맞아야 한다라고 아마 병원 가니까 권하셨던 모양이에요. 나이가 80이시래요. 네. 나이 많은 분들은 어떤 순서로 맞는 게 안전한지 이런 질문도 해오셨습니다. 일단 독감과 폐렴구균은 상대하는 이제 원인 균이 다르죠. 네. 독감 같은 경우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얘기하는 거고 폐렴은 폐렴구균이라고 하는 세균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매년 맞는 거를 추천드리고 폐렴구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건강하신 분은 65세 이후에 네. 한 번 맞는 거를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PCV20라고 해서 네. 단백이 20개가 들어가 있는 백신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거는 한 번 맞으면 걱정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그거 65세 이후라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독감 백신과 폐렴구균 백신 둘 다 안 맞으셨다면 사실은 같이 맞으셔도 동시에 맞으셔도 상관은 없으신데 만약에 내가 컨디션이 조금 안 좋다 이러시면 이제 1, 2주 정도 스페이스를 두고 맞으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얘기 나온 김에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주사를 맞으면은 별로 좋지가 않은데 그러면 어떤 상태에서 이 독감 백신 주사를 맞을 때 네. 가장 좋은 효과가 일단 볼까요? 기본적으로 뭐 건강한 몸살 기운이 네. 있으시다던가 감기 기운이 있으시다던가 좀 열이 난다던가 이러시면 피하시는 게 좋고요. 예. 내가 제일 좀 내 컨디션이 제일 좋을 때 그때 맞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뭐 늦지 않았죠? 독감 맞는 거. 시즌 이미 시작이 됐는데요. 네. 늦지 않으셨으니까 네. 얼른 맞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최소한 이때까지는 꼭 맞아라 뭐 하는 그런 게 있을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날씨가 추워지기 그렇죠. 시작했잖아요. 네. 지금쯤은 꼭 맞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혹시 환절기가 시작이 되고 있으니까요. 예. 독감 아직 백신 안 맞으신 분들은 특히 65세 이상이 되셨다면 독감 백신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센터 메디컬 가정의학과 전문의시자 통합의학 전문가 센터 메디칼의 송홍우 원장님 자리하고 계신데요. 권사님, 이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2월 7일 네. 마감되는 메디케어 연례 신규 가입 시 이 주치의를 선택한 슬기로운 방법도 또 선생님 나오셨으니까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원장님 11월에 들어서면 많은 시니어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올해 플랜을 바꿔야 할지 아니면 그냥 유지해도 되는지 하는 그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먼저 메디케어 연례 가입 기간 AEP가 우리 시니어 분들께 왜 그렇게 중요한 사항인지 좀 쉽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AEP Annual Enrollment Period는요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네. 인데요. 12월 7일이요. 네, 12월 7일 이 기간 안에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과 이제 처방약 플랜을 변경이 가능하십니다. 자유롭게 변경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플랜 혜택이 보험회사마다 매년 바뀌기 때문에 잘 맞는 플랜을 잘 선택을 해두시면 내년 한 해 병원값, 약값, 뭐 치과, 안과 혜택까지 훨씬 더 안정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렇군요. 12월 7일 마감되는 AEP 기간 앞으로 1년 동안 내 건강을 믿고 맡길 어쩌보면 이 평생의 건강 파트너를 정하는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면 가장 좋을까요? 제가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우선은 병원이 가까워야겠죠. 그렇죠. 제가 아플 때마다 네. 언제든지 갈 수 있는 병원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을 선택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내가 시니어인 만큼 네. 시니어 질환들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또 메디케어 시스템을 얼마나 잘 관리해 줄 수 있는지 그런 메디컬 그룹을 선택을 해서 들어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또 주치의를 선택하실 때
이 주치의가 얼마만큼 시간을 투자를 해서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나의 상황을 이해해 주는지 그것도 분별해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통 병원 가면 글쎄요, 선생님은 어느 정도 이 시니어분들께 시간을 할애하신지 모르겠지만 선생님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사실 다른 환자도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길게 나누지는 못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저희 센터 메디컬 그룹 같은 경우에는요. 네. 신규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시간씩 봐드리고 있고요. 한 사람에 1시간이요? 네. 아, 이제 팔로우업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30분 이상을 씁니다. 그 이유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제 주치의라는 개념이 전인적인 치료를 주로 하기 때문에 환자분의 다양한 모든 면을 저희가 알고 있어야 치료를 하는데 도움이 돼서 꼭 30분 정도는 할애하면서 환자분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시간에는 센터 메디컬 가정의학과 전문의시자 통합의학 전문가 송홍우 원장님 자리하고 계신데요. 지금 이 평생의 건강 파트너를 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인데 기준이 가까운 곳에 있는 분, 두 번째는 시니어 전문인지 이것도 꼭 살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내 주치의가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나라는 사람 전체를 봐주는 의사인지 꼭 확인하라는 그런 얘기 이렇게 간추려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플랜을 또 이번에 나는 좀 바꿔야겠다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어떤 분들이 이런 플랜을 다시 점검하면 좋을까요? 일단 이제 병원을 자주 옮기셔야 했다던가 네. 아니면 한 해 지나고 났더니 내가 원래 먹던 약이 약값이 갑자기 올랐다던가 네. 그리고 이제 주치의가 멀리 있어서 자주 보지 못해 힘들었다는 분들은 꼭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또 이제 치과나 안과 같이 부수적인 것도 많이 이제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면 여러 가지 플랜 비교해 보시고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감이 12월 7일이면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주치의를 선택하는 슬기로운 이런 방법들 참고하셔서 1년 동안 이 평생의 건강을 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이 내가 원하는 주치의를 정하는 절차 이런 것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이제 지금 가지고 계신 보험 회사를 연락을 하셔서요. 보험 에이전트 분에게 연락을 하셔서요. 저희 센터 메디컬 그룹 같은 경우에는 4가지 보험을 받고 있는데 네. 아스티바, 클레버 케어, 센트럴 헬스, 임페리얼 헬스 이렇게 받고 있는데 그 4가지 보험에 해당이 되신다면 보험 에이전트 분께 연락을 하셔서 메디컬 그룹을 센터 메디컬 그룹으로 지정을 하시고요. 네. 그 안에서 저를 보고 싶으시다 이러시면 주치의를 닥터 송홍우라고 지정을 하시면 변경 가능합니다. 네. 이 주치의 변경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멀다거나 또 현재 의사와 나는 조금 왠지 이렇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요럴 때 요 기간을 이용해서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자, LA 동부 로렌하이츠 지역의 원장님이시잖아요. 네.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LA 동부 지역에 있다 보니까 로렌하이츠 지역의 한인분들 이쪽 근처에 네. 플러튼 다이아몬드바 이쪽에 한국말 하시는 스페셜리스트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뭐 이미징이 필요하시다면 사진 찍을 수 있는 곳들도 여러 군데 마련돼 있어서요. 전반적인 치료를 한꺼번에 받으실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참고로 이 LA 동부 로렌하이츠 지점 어디에 있는지 전화번호랑 그런 것들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는 콜리마 길 위에 있고요. 주소는 19115 콜리마 로드, 유닛은 105번이고요. 전화번호는 626-363-4661입니다. 네, 오늘은 단순히 증상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서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바라보는 앞서 설명하신 이 전인적 통합의학을 실천하고 계신 센터 메디컬 그룹 로렌하이츠 지점의 송홍우 원장님과 함께 하고 계신데요. 지금 라디오 듣고 계신 우리 시니어 애청자 여러분 혹시 방송을 들으시면서 이런 거를 한번 질문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AM1190 카카오톡 AM1190으로 또 문의를 하시면 선생님 또 바로 또
상담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그럼- 지금 카카오톡으로 또 연락을 주셔도 여러분 참여가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시니어 애청자 여러분들께 건강과 플랜 선택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12월 7일까지니까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 특별히 또 조언해드리고 싶은 어떤 이야기가 있으시면 한번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치의를 선정한다는 거는 네. 굉장히 좀 어렵기도 하실 테고 또 중요한 일이기도 한 만큼 오래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인슈런스 에이전트랑 얘기해 보시면 10분 내로도 다 가능하시니까요. 잘 플랜들을 비교해 보시고 나한테 맞는 플랜 잘 설정하셔서 내년 한 해 병원비 걱정 없이 약값 걱정 없이 내 건강 잘 챙길 수 있는 그런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새는 또 선생님 11월이잖아요. 네. 선생님 이제 바쁜 와중에 지금 저희 방송국 찾아와 주셨는데 네. 요 사이 이 11월 들어서 시니어분들이 가장 많이 어떤 문제로 찾아오는 경우가 있을까요? 요즘에 아까 말씀 주셨던 감기 기운으로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느셨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아까 익sem플에도 잘 나왔는데요. 네.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제 관절이 아프다. 관절. 그래서 통증 치료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오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피스 안에서 통증 치료랑 이런 것도 다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많이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11월인데요. 이제 연말도 가까워오고 있는데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날씨도 쌀쌀해지고 우리 시니어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운동법도 좀 몇 가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시니어분들이 운동하실 때 참 간과하시는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어떤 걸까요?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를 인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젊었을 때를 생각하시고 똑같이 운동하시다가는 꼭 다치시는 분들이 한두 분씩 계세요. 네. 내 운동 반경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조금 인정을 하시고 예를 들어 무게를 가지고 운동을 하실 때는 무게를 살짝 줄이시고 레피티션을 반복하는 거를 늘리는 횟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운동을 좀 바꾸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간단하게 스트레칭으로도 운동이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가동 범위를 지키는 선에서 무리하지 않게 운동해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또 집안에서 스쿼시나 네. 아니면 팔굽혀펴기 맨몸 운동으로도 충분히 건강을 지키실 수 있으실 만큼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매일매일 조금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굳이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으로 꾸준히 운동 습관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이신데요. 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센터메디칼의 이 송홍우 원장님께서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방송 함께 하시면서 나도 한번 이 보험 플랜을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시간까지 센터메디칼의 송홍우 원장님께서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원장님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